일단 11번 맞춘 사람. 간단하게만. 자, 일단 이 제곱근에 대한 얘기는 기본 구조는 이런 구조야. x의 n이 뭐 이런 형태. n에 대해서는 짝코를 따져야 되고 요 별에 대해서는 이게 양수냐, 0이냐, 음수냐. 그러니까 요 스타일이 이제 변칙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 문제상 이제 정의대로 표현을 하면은 40 빼기 n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 그래서 분류만 알려줄게. n이 짝수일 때랑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로 나눕니다. 홀수일 때는 무조건 여기에 이제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는 한 개가 나오죠. 이게 홀수차에 대해서는 얘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f, n이 1이 돼서 그냥 풀어버리면 되고 그 중에 이제 홀수를 찾아내면 돼. 짝수가 돼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있는 애가 여기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그래서 40 빼기 n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그렇게 세 개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고 여기가 음수가 되면은 이때는 fn이라고 하는 애가 0이 나와버리니까 이때는 두 개가 나오고 이때는 한 개가 나오지. 그때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정의에 대한 문제니까 이 정도는 이제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개수 이제 세다가 실수로 틀리는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역량 문제니까 이 정도만 힌트를 줄게. 자, 그 다음에 12번 맞춘 사람. 12번 계산으로 밀고 가면 안 되지. 물론 계산이긴 한데 계산으로 밀고 가면 안 돼요.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랑 중간에 근이 적당하게 K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그 다음에 B와 이게 대칭점이네. C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요. 자, 요 위에 있는 요만큼이 S1이 되고 그 다음에 fx와 선분 BC로 둘러싸인 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BC로 곡선과 둘러싸인 이만큼이 S2가 됩니다. 이때 S1이랑 S2랑의 차이가 2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계산으로 이제 때려서 뭐 이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뭐 그렇게 막 계산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면적을 중간에 끼워 넣으면 조금 계산량 자체가 괜찮아진다고 했죠. 자, 여기를 요만큼을 끼워 넣죠. 뭐. 여기를 t라고 잠깐만 맞나? 여기까지가 아니네. 이게 S2가 잠깐만 다시 볼게 미안해. 0과 여기가 4K가 되고 Y는 fx의 선분 A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1은 맞고 그 다음에 Y는 fx와 선분 BC로 둘러싸인 넓이를 S2 맞구나 여기 이만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을 슬쩍 끼워 넣고 작업을 하면 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S1에 T를 슬쩍 집어넣고 그 다음에 S2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이게 더한 만큼 그냥 빼지니까 없어져요.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빼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뭐 계산량 자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라서 그냥 계산을 이렇게 하면 줄여줄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얘에 요만큼을 이제 또 빼서 근데 요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이렇게 된 삼각형이 요만큼이 또 들어와요. 또 좀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를 그리면은 요만큼에 대해서 이거 빼기 삼각형으로 치면은 요만큼의 삼각형이 예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만큼이 또 들어가.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빼기를 이제 정적분으로 이쪽으로 요만큼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사실은 좋죠. 여기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만큼을 더하기 여기를 빼기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해버리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하기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여기 있는 f 함수를 적분을 하면 요만큼 플러스가 되고 요만큼 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다시 빼기로 삼각형의 면적은 별거 없죠. 여기가 밑변이 4고 높이가 4K니까
요만큼에 대한 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은 계산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얘 계산을 좀 줄여주기 위한 거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적분을 하는데 x 더하기 2에 x 빼기 2에 x 빼기 k 이거를 계산할 겁니다. 그냥 계산을 하면 되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 계산 이제 좀 쉽게 하는 거를 많이 배웠어. 계산을 쉽게 하는 가장 좋은 거는 뭐 어쨌든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칭성을 이용할 때 이 3차함수를 여기 근 들어가 있고 여기도 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3차함수가 우리 대칭성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에 여기 2가 되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져 갖고 사실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를 적분하면 0이 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k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냥 딱 0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된 거는 0으로 날아가요. 없어져. 그럼 이제 k만 걸쳐갖고 마이너스 k는 밖으로 뽑아내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냥 2차함수 이제 면적 공식을 이용을 해버리면 됩니다. 얘는 2차함수 면적 공식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랑 2까지 요 면적을 이제 구하는 거고 얘 면적 공식은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아니 1로 합시다. 마이너스 k는 뽑아내고 여기에다 다시 뭐 플러스가 될 거니까 6분의 요 간격이죠. 간격이 4니까 4에 세제곱해서 계산하시면은 좀 계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곡선에다 직선 빼고 또 곡선에서 직선 빼고 이렇게 가면은 계산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산량이 많아지는데 이걸 대칭성 여기로 이제 끼워 넣기를 해갖고 집어넣으면은 계산이 많이 줄어들죠. 요건 이제 그 우리 수업 시간에 어쨌든 한지 좀 오래돼갖고 방학 때 매일 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자, 그 다음에 13번 맞춘 사람. 13번이 이게 좀 까다롭긴 한데 푸는 방법을 몇 개를 좀 알려줄게요. 그냥 뭐 적당하게 경계를 걸쳐서 잡아내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자, 13번. 자, x가 0에서 1로 고정이 돼 있고 구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 하나는 고정이네. fx는 사인의 파이 x. 뭐 적당하게 그리면 얘는 주기가 2인데 한 주기가 그려져요. 적당하게 이렇게 이게 이제 fx 대충 뭐 2분의 1. 근데 fx는 밑에서 방정식 2분의 1을 풀어야 되니까 뭐 이 값도 어렵지 않게 나오죠. 여기가 6분의 1이 나올 거고 6분의 5가 나올 겁니다. 방정식 푸는 거는 뭐 난이도는 없어. 자, 근데 gx에 대해서 흔히 gx는 코사인의 a의 4파이x 이렇게 들어가 있어. 주기가 결정이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대칭성, 주기성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봐야 돼. 그럼 얘네의 적당한 주기를 봐서 주기를 결정을 하시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a의 경계가 1이야. 1. a가 1보다 커야 돼. 그 극단적으로 a에다 1을 한번 넣어봅시다. 이게 느낌이 안 오면 그냥 이렇게 해봐요. 어차피 경계니까 자꾸 가. 한 번만 더 그립시다.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좀 어렵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a가 1이 되면 4파이 그러니까 주기가 2가 되는 거지. 아니지 4파이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2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강제로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g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근데 다시 2분의 1이 정확하게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됐다고 치고 이게 좀 다른 위치로 잡아야 그냥 이렇게 합시다. 2분의 1이 됐을 때 그때 만들어내는 x값들이 있어요. fx에서. 근데 그 값을 다시 gx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여기지 여기다가 gx에다 집어넣었더니 조금 일부러 조금 다른 위치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 값이 얘네들이 같은 y는 b로서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집합의 입장이 fx는 2분의 1의 이 원소 x의 값이 gx는 b가 되는 애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y는 b에 걸려있는 x값들은 둘, 셋, 넷 이렇게 4개까지 되는데 여기 f에 걸려있는 값은 2개죠. 2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제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뭔가 이게 대칭성도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뭐 주기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A에다 1을 넣었더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A는 1은 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경계야. 자,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이제 A 값을 키워봐요. 뭐 A에 100 이런 건 넣지 말고 경계를 집어넣으시면 돼. fx 입장에서 집어넣었을 때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여기에 A 값이 1이 되면은 요 놈이 주기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키웠다 줄어들었다 하게 하는 값이니까 요 놈을 극단적으로 뭐 같게 만들면 되겠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파이 A에다가 한번 2를 집어넣을까요? A에다 2도 집어넣고 뭐 4도 집어넣고 뭐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해봅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A가 2가 되면 2파이가 되니까 1이 주기가 돼. 그러면 코사인이 이렇게 gx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럼 다시 일부러 좀 이렇게 다른 위치로 가볼게. y는 2분의 1과 만나는 fx의 x값이 g에서의 다시 gx의 b라고 하는 값과 같아. 여기 대칭성이 안 맞아. 여기 딱 모양이 같아야 돼. 대칭성이니까 이거 되는 거네요. 그쵸? A가 2가 되면 돼. 답에 A가 2가 들어가주면 되고 이거를 주기를 지금 얘가 주기가 이렇게 조금 짧은 상황인데 이게 주기가 좀 커졌지. 여기서 주기를 이런 식으로 키우면 더 이상 같아질 수가 없죠. 같은 애가 나올 수가 없어. Y는 B에 대한 이 값을 같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보다 주기를 줄여줘야 돼. 근데 이거보다 주기를 더 줄여줄 수가 없어. 이거는 2개짜리 주기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 주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기가 2개가 들어갔는데 하나 들어왔어. 그럼 대충 2개와 하나의 사이 뭐 1개 반 정도 집어넣으면 또 같아질 수 있겠지. 뭐 그걸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느낌으로 이렇게 그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안 풀고 대충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라는 방식으로 푼 거야. 자 볼게요. 여기가 6분의 1이었어. 여기도 6분의 5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 이제 코사인 함수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이렇게 모양이 여기에서 같은 여기 6분의 1을 딱 집어넣었을 때 어떤 b라고 하는 애랑 같은 애가 어디서 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면 돼. 6분의 5에서 또 같아지면 돼요. 그럼 요 모양이랑 같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대충 느낌은 뭐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주기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닌 요 사이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 주기를 그냥 재면 되지. 여기서 여기 간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 파란색에. 그럼 6분의 4가 주기가 되면 돼요. 6분의 4면은 우리 여기에서 A분의 4 A분의 주기성 따지려면은 1분의 2파이가 6분의 4 이걸 풀어내면은 이게 또 답이 돼.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대충 경계를 따져갖고 어느 정도 느낌이 될 거다라는 방식으로 풀이를 한 건데 아주 초정밀하진 않죠. 근데 느낌으로 푸는 방식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도 계속 얘기했지만 경계 잡으면 대충 답은 보이게 돼 있어. 1 여기서 1은 아니지만 1을 일단 그려보면은 요 정도가 경계가 될 거고 여기서 A에다가 2 정도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왜 안 되는지는 느낌은 더 올 거고 그래서 2가 끝점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딱 한 주기만의 이 상황 안에서 1과 2가 경계가 되고 그 사이에서 뭐 여기서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없어. 왜냐면 이게 하나짜리가 들어가고 이게 2개짜리가 들어갔으면 1개와 2개 사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뭐 또 3개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또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좀 정확하게 가봅시다. 이 상황을 이제 대칭성과 주기성에 맞춰갖고 풀이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얘를 G에다가 다시 방정식으로 이 근이 나왔잖아. 6분의 1하고 6분의 5 근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x값이 여기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G의 6분의 1이 B가 돼야 되고 G의 6분의 5가 B가 돼야 돼. 그냥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코사인의 값은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2파 이렇게 돼야 되고 코사인의 3a분의 10파이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함수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얘가 이제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실은 이제 그 네모라고 하는 애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x라고 하죠 뭐. 이렇게 해버려. 코사인 x가 되면 편한 거는 뭐가 있냐면
2파이 안에서 따져주면 돼. 2파이 안에서. 그러면 0과 파이랑 2파이 안에서 자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진 않아. 이렇게 이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B라고 하는 애가 대충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할게. 그러면 요점, 요점, 요점 또 여기에서 더 많은 X 값들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이제 그 경계는 좀 이따 잡을 거고.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몰라. 여기 몰라. 여기 몰라. 이런 애들이 이제 주기성과 대칭성으로 해석이 되면 돼. 네모와 별은 주기성이죠. 근데 이게 네모, 별이 있고 한 이쯤에서도 또 별이 또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네모, 별, 뭐 주기성에 맞춰서 뭐 이렇게 점핑하면서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모랑 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어떤 특정 값을 집어넣은 거야. 요거 x 값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큰 걸로 그냥 갈게요. 3분의 10파이 여기서 빼기. 그러니까 요렇게 차이를 빼면은 이게 한 주기잖아. 그게 이제 2파이가 되는 거고 다른 여기서 또 나오는 애를 빼면은 그게 또 4파이가 될 거고 그래서 3a분의 10파이 3a분의 2파이를 이렇게 빼면은 2파이 4파이 그래서 2n 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요거는 뭐 그냥 3a분의 8파이고 n이라고 하는 애가 3a분의 4가 나와요. 자, 근데 a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 있어. a는 1보다 커. a에다 극단적으로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n이 이게 정수인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정수가 안 나오고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게 정수가 나오게끔 해줘야 되거든. 이게 정수가 나오는 게 그냥 상대적으로 생각해봐. A에다 1을 극단적으로 집어넣으면 3분의 4야.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정수가 안 나와 이미.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6분의 4가 되니까 정수가 안 나와. 3 집어넣어도 안 되고. 그럼 이게 되는 N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 1보다 큰 상황에서. 그때 결정이 되는 A는 3분의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끝나. 또 있어. 이 상황이 얘랑 얘의 관계도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네모랑 세모의 관계, 그 다음에 세모랑 별의 관계. 얘도 여기에 이제 축,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해서 가운데가 2파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관계를 갈게요.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한 게 가운데 파이가 있다. 그러면은 3a분의 10파이랑 3a분의 2파이를 더한 거에 가운데가 파이가 있다. 그럼 여기 또 2파이가 있죠. 그럼 또 이런 관계가 또 이쪽에 또 있을 거고 그럼 여기도 2n파이가 돼요. 여전히. 그럼 이때 풀어내는 n이라고 하는 애는 a분의 2가 돼요. 그러니까 정수 n이 돼야 되면은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는 여전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n은 1밖에 없습니다. n이 1이 되면 a는 2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고리타분한 방식이긴 한데 여전히 이 좌표와 이 좌표의 대칭성에 대한 일반화를 한 거고 근데 수능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 알려준 풀이 이제 경계 잡고 그 안에서 이제 적당히 그려주는 거 그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뭐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가져가시고 자 14번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적당히 경계만 잡아서 느낌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뭐 부등식이 나오면 항상 등식으로 먼저 한번 집어넣으라 그랬어. 자, 14번 갑시다. 14번. 자, 함수가 직접 노출이 됐죠. fx라고 하는 애가 x제곱에 x제곱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은 음수가 떠요. 여기서는 허근, 여기는 실근. 그럼 대충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고 미분을 해서 기울기가 0인 점을 찾아내시면은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럼 그래프 그려라 이런 얘기야. 이거 미분하면은 여기까지는 뭐 계산 생략할게. 그래서 2랑 2분의 5에서 2랑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2랑 2분의 5에서 기울기가 0이 됩니다.
대충 뭐 이런 느낌의 4차 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4차 함수가 저렇게 식으로 나오면 뭐 이거 그려라 그런 얘기니까 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fx랑 f'(t) x 빼기 t 더하기 ft가 0이 돼야 돼요. 자, 요 놈은 별거 없지. 얘네 근은 여기 0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요 놈은 직선의 방정식이지. 직선의 방정식의 근인데,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이니까 무조건 근이 어쨌든 하나 있을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고 시작을 하면 뭐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기울기가 0이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직선인데 기울기가 0이 되면은 여기서 근이 안 나와. 근데 여기서도 근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근은 뭐 요게 뭐 무한계 근이 생겨버리니까 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얘네의 양수 k의 값에 합은하고 해서 여기서 0을 이제 방어를 했어요. 자, 어쨌든 얘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T인데, GT가 K에서 불연속인 상태를 찾아야 되고, 그때 이제 K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양수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음수부터 따져봅시다. 접선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가 K야. 여기가 T야, T. T라고 한다면 원래 있던 0이란 근과 이 직선에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절편이지, 절편. 이게 y는 이렇게 가면 y는 하면 이게 y는 0 찾는 거잖아. y는 0 찾는 거니까 절편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가 근이 돼. 그러면 근이 두 개야.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야. 근데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 근이 이렇게 되다가 여기는 뭐 따지지 않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도 근이 두 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을 때도 근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근이 생겼던 애가 이제 평행이지만, x축과 평행이지만은 여기서 근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일단 불연속점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만족하는 애는 여기 0밖에 없는 거지. 근데 또 있어요. 이 0이라고 하는 애가 겹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어떻게 0으로 겹치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그었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0이 나오는데 하필 이 직선이 여기 0을 이렇게 통과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실근이 정확하게 이 원점을 지나가게 되면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인데, 이게 조금 비껴져 있으면은 이럴 때는 두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 이쪽으로 직선이 들어가도 이렇게 두 개.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개수가 달라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거는 여기서도 접선이 생기고 이렇게도 접선이 생기고 요거 하나랑 이렇게도 생기는 상황이 되죠. 요걸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원점을 지나가는 접선, 원점을 특별히 지나가는 접선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를 이제 찾는 거는 이제 T라고 해볼게. 이렇게 하면은 접선이 되는 거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요걸 이용하는 게 편하죠. 무슨 말이냐면 원점 지나가는 이 상황, 이렇게 되면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과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T분의 FT, T분의 FT가 평균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은 F'T. 이거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고 같은 얘기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문제 자체가 그냥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마지막에 이제 계산이 조금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번도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21번은 혹시 맞춘 사람? 이게 문제 어렵지? 요 힌트만 줄게. 이거는 이게 시작을 못했을 거야. 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치? 자, gx는 그래서 씁니다.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지지. fx가 양수일 때랑 fx가 등호는 어디 넣어도 상관없어요. 음수가 되면 1이 나오고, 이게 양수가 되면 2fx 더하기 1이 나와. 자, gx는 요 함수 아니면 요 함수예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t에서 t 플러스 한 칸이네. gx dx가 부등식이네. 또 g t의 제곱 더하기 2g t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t의 집합이 이걸 만족하는 t의 집합이 뭐야? 마이너스 2에서 또 마이너스 1 또는 t가 1에서 3이래. 그럼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이 무지하게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이게 절대값 fx가 들어갔으니까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게 결론이 뭐야? 다 근에 대한 얘기라 그래서 fx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졌다면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졌다면 그 경계 0을 100% 따지게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3이라고 하는 애가 근일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해석을 할 때. 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야. 이게 해석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 해봅시다. 이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함수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자, 그럼 가정을 합니다. 자, 함수가 gx가 1이라고 가정을 해. 1이라고. 자, 1. 여기다 1을 집어넣어요. 인테그랄 t에서 t 플러스 1에 1. 그럼 어차피 1이잖아, 이거. 1이 되고,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빼기 1 더하기 2니까 1. 성립하지? 그러면 1일 때 성립해요. gx가 1일 때. 그때 언제야? fx가 음수일 때. fx가 음수일 때 성립하는 거야. 이 식은. 그럼 다시 요걸로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요걸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t에서 t 플러스 1에 2 fx 더하기 1 dx가 여기다 집어넣어. 그냥 집어넣는 게 뭐 그렇게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럼 4 fx의 제곱에 빼기 4 fx 빼기 1 여기다 집어넣으면 4 fx ft라고 해야 되는데 ft 지금 t에 대한 얘기야. t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이거 없어지고 여기서 플러스 1인데 여기에서 1을 없앨 수 있지. 여기 1에서 1까지 이것도 없애. 이렇게 없애. 상수 다 없애. 그러면 나와 있는 게 t에서 t 플러스 1까지 2배 앞으로 빼내. f x dx가 마이너스 4 ft의 제곱. 자, 근데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 놈은 무조건 음수야. 그치? 여기 있는 애는 제곱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무조건 음수야. 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fx는 요 함수가 선택되는 순간에 양수여야 돼. 이게 양수야. 양수에서 t에서 t 플러스까지 적분하면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가 선택되면은 이걸 만족하지 않고 얘가 선택이 되면 만족을 해요. 됐지? 아니 뭐 함수 두 개 중에 하나 집어넣어서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이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놈들이 이제 근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줄 테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보시고 시간이 얼마 없어. 7분밖에 안 남았어. 자, 28번은 이것도 힌트만 줄게. 이것도 문제가 너무 좋은데 이게 교육 과정을 살짝 넘어갔고 이게 좀 안타까워. 28번이 힌트만 줄게. 힌트만. fx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우리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한 번 한 건데 얘네 그래프는 요 2차 함수가 근이 2개냐, 1개냐, 0개냐 요걸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 이 2차 함수가 근이 빵개가 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나 근으로 가볼게. 중근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놈이랑 곱해진 거야.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랑 곱해지니까 이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y축이 어디가 되든 상관없이 이게 전부 다 0보다 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애를 해석을 할 때 마이너스 x에서 0까지 ft dt 0과 0에서 x의 ft dt 이거를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상황을 만들어야 돼. 만약에 얘가 양수가 나오면 얘는 음수 나와야 되고 얘가 음수가 되면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적분을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y축이 여기 들어가도 여기를 기준으로 0에서 x까지를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x에서 0까지 적분한 게 이게 전부 다 양수가 나와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음수 구간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저런 그래프는 안 돼. 적당하게 자, 이 0,0을 지나는지는 왜 그런지는 따져보시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거든. 자, 이게 대칭 구간이야. 마이너스 x에서 0, 0에서 x. 자, 이렇게 봅시다. 대충 요 정도. x를 요 정도 잡았어. 여기는 음수, 적분했더니 음수, 마이너스 x에서 여기까지 양수.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걸 점점 벌려. 이거 되다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와도 여기서 음수가 충분하면 여기까지 왔을 때 양수가 되더라도 여전히 0에서 x까지가 누적이 되면 음수. 근데 이게 교육과정을 살짝 넘은 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기까지 해도 요만큼이 면적이 S1과 S2를 하면 이렇게 커지면은 여전히 여기가 X가 되더라도 이게 이제 계속 음수가 뜰 수 있는데 이게 무한대까지 가도 음수가 나와야 돼. 무한대까지 쭉 갔을 때도 음수가 나와주면은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대학교 과정으로 이상 적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상황은 이렇게 돼요. 얘네들을 적분할 때 얘네들을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게 해설, 이게 무한대까지 가야 되고 f, x, dx가 이게 등호가 좀 애매해도 근데 등호를 넣어도 괜찮아. 같아져도 성립합니다. 무한대라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아직 이거 해설을 못 봤는데 이게 일단 교육 과정을 살짝 넘어가요. 그러니까 라지 fx 입장에서 얘를 해석을 하면은 점근선이 생겨갖고 그 점근선으로 따지는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한번 집에 가서 고민을 해보시고 넘어갑시다. 이거 뭐 5%도 상관없어요. 아, 요거 적분 테크닉 하나만 좀 알려줄게. 이거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 적분하는 거 있잖아. 요거 적분할 때도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x제곱에 여기 뭐 3, x 더하기 4 여기 뭐 미지수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자, 얘를 적분하는 방법이야. 적분을 미분으로 풀면은 조금 편해요. 적분은 미분으로 풀면은 이게 역연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쟤를 적분하면 부분 적분을 2번을 해야 되거든. 이게 2차식이라서 부분 적분을 2번 해야 되는데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왜냐면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얘를 적분했을 때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다 보면 요 놈을 차수를 낮춰주고 요 놈을 이제 고정시켜갖고 요 놈을 차수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적분을 하거든. 이거를 3차, 4차로 올리면 적분이 안 되잖아. 이거를 부분 적분을 해서 1차로 만들고 1차를 상수로 만들어 적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모양이 뭐 대충 이렇게 이제 묶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요 앞에는 2차식이 들어가게 돼 있어. 이게 3차가 나올 수 없어. 부분 적분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아. 그럼 얘를 그냥 여기를 찍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좋은데 px제곱 qx 더하기 뭐 이 정도로 놓고 이걸 이제 미분합니다. 항등식이잖아. 미분을 하면 x제곱 3x 4에 2의 마이너스 x가 요거 미분하는 게 적분하는 것보다 계산 실수가 좀 적어. 요거를 먼저 미분을 하시면 2px 더하기 q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를 미분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p x제곱 마이너스 q x 마이너스 r이에요. 항등식이니까 앞에 있는 거랑 같다 놓으시면 여기 있는 애는 1이 돼야 돼. 제곱차.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이 되고 1차는 이렇게 같아지는 게 3이 되면 돼. q 빼기 r은 4가 되면 돼요. 하나씩 풀리면서 다 개수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암산으로도 되는데 그냥 모르겠어. 암산하다가 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시고 아니면 다른 부분적분 하는 게 뭐 더 좋다면 부분적분 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29번. 자, 이건 뭐 전형적인 문제인데 뭐 일단 29번 맞춘 사람. 여기 시간이 없어서 못했나? 자, 29번은 등비 수열 A인이고 무한 등비 급수에 대한 얘기지. 자, 등비 수열 하면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 등비 중앙. 그 다음에 합에 대한 공식. 요건 무한되면 1 빼기 R분의 A.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야. 이 세 가지 딱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첫 번째 이거는 별거 없어. 일단 여기에서 묻는 건 A에는
AR에 n 빼기 1. 요 꼴 찾으라는 얘기야. 꼴 찾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A에 3n 빼기 1이 마이너스 3이래요. 자, 이건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이건 3칸씩 점핑하는 거니까 1 빼기 R의 세제곱분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A2가 돼. 1 집어넣으면 A2가 되니까 AR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구조 분석합시다. 이게 수렴을 하려면 분명히 R이라고 하는 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야. 그럼 요거는 양수. 그럼 여기가 음수니까 AR은 일단 음수. 뭐 요 정도 느낌이면 돼요. 문자가 두 개니까 지금 이거 풀어내기는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시그마 무한대의 루트에 A의 2n 빼기 1, A의 2n 더하기 1. 요거 보면은 뭐가 느껴져야 되니? 이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어도 돼. 생각이 안 나도 돼.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이거만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돼요. 여기서 꼴이 힘들 것 같고, 이게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미안. 등비수열, 등비 중앙 보여야 됩니다. 이거랑 이거의 가운데가 A, 2n 이고 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 시그마 무한대 절대값 A, 2n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루트가 없어지면. 자, 그럼 얘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아, 그렇지? 요거 A의 2n은 우리가 굳이 쓰면은 첫 번째 AR이 초항이고요. 초항 절대값에 R 그 두 칸씩 가니까 제곱 R의 제곱이 공비고 1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지. 자, 얘는 공식을 쓰면 1 빼기 R제곱 분의 공비 R제곱의 절대값 AR 이렇게 되겠죠. 얘가 7이 됩니다. 아니 근데 AR은 음수라고 했잖아. AR은 음수니까 빼기. 이거 뭐 풀어내는 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문제는 꼴 찾는 거고 초항 찾고 공비 찾아라는 얘기야. 뭐가 됐든 정보를 찾아내는데 이런 걸 못 읽으면은 이거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이거 뭐 식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면은 한참 걸립니다. 자, 그래서 교육 과정 안에서 묻는 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거기에 반응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30번 맞춘 사람. 오, 그래도 있네. 자, 요거는 그냥 음함수 미분법이죠.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 만들고 뭐 프로세스는 되게 단순해. 식 만들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식을 만드는 데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자, 해봅시다. 요 길이가 같은 애.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D까지 여기를 S 세타로 하고 AC가 여기가 2 루트 2. 그 다음에 BC가 4. 그 다음에 AB가 AC보다 작다. 여기가 세타네. 이게 세타가 저쪽에 갖다 붙어갖고 별로죠. 자, 우리가 이 도형 문제 풀 때 딱 세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미적분에서 도형이 나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적분 자체만 들어있는 도형이 있어. 덧셈 정리. 실제로 이게 유형에서 덧셈 정리가 좀 살벌하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도형이 나왔을 때 이 덧셈 정리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미적분의 고유의 이제 그 영역이다 보니까 덧셈 정리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도형이 이거 세 개밖에 없어. 하나 더, 피타. 무한급수까지 포함해서 딱 세 가지 도형에 대해서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조금 어려우면 닮음인데, 닮음은 뭐 도형의 기본이니까. 자, 여기서 내가 뭘 쓸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셔야 돼. 저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저 면적을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는 길이가 또 같고, 길이가 같은 걸 생각하면은 여기 각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죠. 자, 여기다가 덧셈 정리는 좀 오바고, 뭐가 보여? 피타도 요 정도 쓰면 피타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별로고. 자, 여기 삼각형 A, B, C의 정보가 많죠. 삼각형 A, B, C의 정보가 많아. 변에 대한 정보, 각에 대한 정보. 그럼 어떻게 해?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얘랑 같이 연결을 시키려면 여기를 감마 이런 걸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 미지수를 세팅을 할 때 문자 두 개까지는 그냥 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막 세팅을 해.
이거를 막 이제 길이를 세팅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거를 뭐 길이를 A, 뭐 B 뭐 이렇게 세팅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 뭐 그렇게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감마하면 여기 파이 빼기 감마가 됩니다. 이게 각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변의 길이도 모르네 이러고 나니까 근데 여기는 뭐 x로 봅시다. 뭐 미지수 막 이렇게 세팅해요. x로 놓으면 x, 세타, 4, 2루트 2 요 놈 가지고 x하고 세타에 대한 관계는 잡을 수가 있지. 자 해봅시다. s, 세타는 일단 쓰면 2분의 1 x 제곱의 사인 감마. 자 우리는 이걸 최대한 세타에 대한 문자로 나타내주면 좋고 한 문자로 나타내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문자가 두 개다 그러면은 식을 두 개를 잡아서 음함수 미분법으로 가면 되는 거고 식을 뭐 이제 이걸 하나로 잡을 수 있다 해설에 나와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세타랑 x의 관계는 별거 없죠. 코사인 제곱식 갑니다. 세타랑 x의 관계는 여기 2루트 2의 제곱 제곱은 4의 제곱에 x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x의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에 대한 x에 대한 2차식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하나가 나와요. 자 근데 감마도 있어. 감마랑 그럼 세타의 관계 x랑 세타의 관계가 나왔어. x랑 감마의 관계가 생길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요놈이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면 감마랑 세타의 관계를 찾는 게 좋습니다. 감마랑 세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 법칙 쓰는 게 좋지. 어떻게? 사인 감마 분의 4가 사인 세타 분의 2루트 2. 그럼 사인 감마 대신에 얘를 쓸 수가 있어. 가볍게 되죠. 그러면 2분의 1 x 제곱에 사인 감마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여기를 루트 2만 남기고 그러면 2 루트 2 사인 세타 루트 2 사인 세타. 자 그럼 이제 미분을 갑니다. S 프라임 세타는 요거를 미분할 때 여기 루트 2로 가자. 2분의 루트 2 x 먼저 미분하면 dx d 세타 가지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세타를 미분하시면 x 제곱에 사인 세타 미분한 거니까 코사인 세타. 자, 세타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알파를 그럼 요 값은 2죠. 4분의 3이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값과 x 값을 찾아내는 거야. 이거는 방정식입니다. 여기 세타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4분의 3이 되면 여기 2차 방정식 구하면 x에 대한 값이 나오잖아. x에 대한 값을 집어넣어요. 그럼 요것만 구하면 돼. 요거 하나만 구하면 돼요.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세타 이거 정리만 할게. 정리만 하시면 x 제곱에 8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8은 0. 요 식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dx d세타야. dx d세타. 쟤를 구할 때 이 식을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분할 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도 되고 x에 대해서 미분해도 돼. 근데 문자 많은 걸로 미분하는 게 편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좀 더 낫죠. x가 더 많으니까. x로 미분하면 8에 요거는 미분돼서 사인 세타 여기 x 하나 붙고 d 세타 d x가 되고 곱으로 가야 돼. 8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는 0이 됩니다. 우리는 요거 구해서 여기 역수로 집어넣으면 돼. 그때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을까? 나오고 x도 그때 있고 해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 트렌드야. 요즘 유행 타고 있는 문제인데 6평이 안 나왔거든? 6평이 안 나오면은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수능에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간 거야. 9평에도 안 나왔어. 그럼 수능이 거의 100% 나오는 거거든? 왜냐면 이게 음함수 미분법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오냐 쉬운 문제로 나오냐 뭐 그 차이야. 요 정도면은 30번으로 충분해요. 요즘에 뭐 30번이 난이도가 좀 낮아졌으니까 요 정도는 연습을 하시고 이것도 방학 때 특강으로 어쨌든 진행할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자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